오늘 나오시는 분은 하창봉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일단 우리 시장 한번 볼까요? 네, 출발이 조금 늦었는데 사실 어제 미국장 쉬었던 게 호재였을까요? 악재였을까요? 어제 악재인 것 같은데 왜냐면 유럽 증시가 오르는 거 보니까 네. 올랐을 것 같아. 나스닥 열렸으면. 아마 미국 증시가 어제 열렸으면 아마 올랐을 겁니다. 왜 그랬냐면 가장 중요한 게 뭐 유럽 증시가 좀 오른 것보다 주말에 가장 큰 변동성이 가상화폐 시장이었거든요. 뭐 비트코인의 가격이 장중 한때 뭐 18,000달러까지 초반까지 떨어지게 했었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1,000달러를 이탈했다가 어제 장이 열릴 때 이제 다 대부분 2만 달러를 회복을 했었어요. 자, 그런 가상화폐의 변동성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게 되면 어제 하루 쉬었던 미국 증시에는 좀 단비가 되었고 또 하나가 사실 어제 아시아 증시 많이 빠졌습니다만은 주말 동안에 이게 어제 유럽 증시 그대로 반영이 됐는데요. 유럽이 어제 보면 한 1%, 영국이 한 1% 정도 올랐습니다. 1.5%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도 1% 정도인데 물론 유럽이 올랐다고 해서 다음날 아시아 증시가 오르는 건 아니에요. 근데 미국 증시가 이제 하루 노동 해방의 날입니까? 예, 하루 휴장하는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첫 번째는 가상화폐의 변동성이 조금 완화된 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저도 어제 CNBC나 이런 거 좀 봤는데 브룸버그 좀 보니까 뭐 제롬 파월 의장은 이제 내일 상원 청문회에서 연설이 예정돼 있습니다만 과연 또 어떻게 마무리할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이제 전 FRB 의장, 현 미국 재무부 장관이죠. 자넷 옐런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미 바이든 행정부도 지금 발등에 똥줄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뿔똥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침부터 그런 험악한 단어를 쓰시고. 아침에 화장실 다녀오십시오. 네. 뿔똥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 리세션 그렇게 오래 갈 것 같지 않아. 예를 들어서 이게 어떻게 보면 달래기입니다. 달래기고 또 유가가 이제 지난주 보면 뭐 수요 둔화우리였습니다만 사실 밤새 WTI는 열리지 않았는데 또 WTI는 미국 쪽이잖아요. 세계 3대 유종이라고 하는 브렌트 힐트 같은 경우는 또 거래가 됐어요. 거래가 됐는데 봤더니 거의 뭐 0.9% 상승하는데 그쳤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해외 증시 제가 일부러 안 하려고 하다가 그래도 이제 뭐 사실 한번 짚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좀 지켜드리는데 어쨌든 밤새 해외 증시는 나쁘지 않았다. 그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할까 합니다. 네. 자, 이제 우리가 다 인정을 해야 된다. 우리 뭐죠? 역금융, 그러니까 약세장. 네. 약세장을 인정해야 된다. 사실 인정 증권사에서는 그래도 설마 계속 이래왔잖아요. 네. 그래서 선행적으로 인정하기보다는 이제 후행적으로 약세장에 진입했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시기를 잘 지혜롭게 돌파할 수 있을까요? 뭐 월가 정의에는 사실 1개월 내에 마이너스 20% 이상 하락하게 되면 약세장으로 명제를 하는데 우리도 지금 벌써 이제 지수가 연말 대비해서 그 정도 떨어졌으니까 약세장이 맞죠. 우리가 기술적 분석상으로도 이제 역별이라 그러는데 갑자기 이제 일본의 좀 유명한 애널리스트이자 저널리스트죠. 바로 우라가미 군요의 주식시장 사계절로 아마 여러분들 좀 많이 들어보실 것 같은데 그럼 이걸 제가 준비한 이유가 어떤 상황이냐 그리고 우리 앞으로의 전략이 어떻게 가는 게 맞느냐 이걸 좀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 이제 자본시장 같아도 워낙 일본의 제도를 많이 가져왔고요. 또 우라가미 구미노 같은 경우는 또 워낙 이제 주식시장 사계절로 좀 어떻게 보면 글로벌 히트를 치신 분이라 한번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천천히 설명드리니까 여러분이 잘 따라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크게 4가지 계절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금융장세,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다음 넥스트 스테이지가 실적장세, 그리고 나면 다시 이제 돈이 재는 금융장세가 있고, 뭐 돈을 쥐었으니까 다시 이제 실적이 나빠지는 역실적 장세가 있는데 그냥 쉽게 설명을 하죠. 2020년도로는 어떻게 보면 저금리를 유지했기 때문에 여기서 좌측의 금리와 실적 주가를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돈을 왕창 풀었습니다. 뭐 코로나로 안 좋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금리는 떨어졌을 거리고 그리고 코로나에서 경기 기업들의 실적은 나빠졌겠죠. 하지만 이제 돈을 풀면서 오히려 보면 주가는 올랐을 겁니다. 2020년 정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밑에는 뭐 특징도 있습니다만은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오르는 장이었어요. 자, 그런 상태에서 경기가 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과연 2021년도 이후부터 지금 2년 동안은 어떤 장세를 보게 되면 이 실적 장세와 역금융 장세의 어떤 중간에
그리고 약간 섹터마다 조금 다른데 일부 섹터들은 역실적 장세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가장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금리를 올리는 구간이죠. 그래서 금리를 올리는 구간인데 원래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역금융장세에 돈을 지는 양적 긴축을 진행하기 때문에 경기 하강기에 조금 들어갈 수가 있고 뭐 기업들 주가도 하락하는데 지금은 실적이 증가하는 여기 보면 그래프는 약간 우상향인데 내용은 싹 건너뛰게 되면 실적이 좀 내려간다는 이야기거든요. 어저께 모 증권사에서도 삼성전자의 실적 전망치를 또 낮추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게 되면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주가가 지금 싸졌다는 건 의미가 없어졌어요. 왜 그러냐면 실적 추정치가 일주일 다르고 한 달 다르니까.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가게 되면 원래 우리가 한 1분기 때 느꼈던 것처럼 초반 같은 경우는 우량주라든지 재무 건전성이 좋은 종목들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PR주였는데 지금 6월달 증시입니다만 사실 약간 1분기 증시를 리뷰를 해보면 한때 철강주가 좀 강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산주도 좀 강했었고요. 그리고 저 PBR 종목들, 저 퍼주들이 강했는데 지금 이제 워낙 이제 이 긴축의 장세, 역금융 장세와 역실적 장세가 같이 겹치다 보니까 현 장세에서는 지금 아무것도 안 먹히는 겁니다. 근데 약간 이런 관점에서도 여기서 한 가지 얻을 수 있는 힌트는 있어요. 뭐 향후 어쨌든 간에 지금 금리는 상승 기조에 있고 기업의 실적은 이제 내려가는 그림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맨 우측에 약간의 힌트가 좀 있어요. 대응 전략이라고 좀 적어놨는데 이게 이제 일본 기준이고 장기적으로 분석을 한 겁니다만은 어쨌든 우량 대형주들, 우량 대형주라고 하는 게 이제 또 투자분들이 막연하단 말이에요. 도대체 우량 대형주의 기준이 뭐야? 삼성전자인가? 하이닉스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 들어오는 그 수급을 좀 보게 되면요. 제가 생각하는 여기서 말하는 우량 대형주와 내수 관련 경기 방어주를 보게 되면 밑에 어느 정도 답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유틸리티, 제약, 음식료 이렇게 적혀 있는데 그럼 단순하게 봤을 때 지금 경기에 민감한 IT주를 말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놓고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LG 화학이라든지 아니면은 한국가스공사라든지 이런 기업들을 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아니면은 뭐 통신주도 사실 여기에 좀 바탕이 돼요. 그런 관점에서 현 장세에서는 어느 정도 돈을 지는 역금융 장세에서 실적이 조금 나빠지는 장세이기 때문에 큰 그림에서는 경기 민감주들의 어떤 급락에 따른 기술적 반등 나오겠지만은 어느 정도 다시 경기 상승으로 돌아가는 이 과정까지 쉽게 말해서 금리를 올려가지고 기업의 실적의 하락 각도를 좀 완화시켜 주는 시간까지는 상당 부분 어떻게 보면 내수 관련 경기 방어주가 시장에서 그나마 좀 선방하지 않을까. 뭐 갑자기 생각난 기업인데 KTNG 같은 것도 대표적인 그런 기업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 많은 분들이 과거에 이런 경험이 없었다. 그러니까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을 자꾸 보니까 우리가 자꾸 오류가 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 지금 장세에서 그렇다면 좀 뭐랄까 우라가미에 대한 투자법을 원칙을 적용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 건가요? 일단은 조금 전에 이제 우라가미 군이 이분이 이제 보면 저 책이 하나 있습니다. 원래 주식 투자의 흐름을 읽는 발표인데 이게 워낙 베스트셀러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좀 제가 일부러 다뤄봤는데 조금 전에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 이 내용 자체를 해석을 잘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네모 박스가 지금 좀 겹쳐 있다 보는데 15가지 원칙을 좀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근데 지금 장세에 맞는 것만 체크를 해봤습니다. 일단 지나간 것도 있고 우리가 그냥 15가지를 다 해가지고 다 맞고 안 맞고를 떠나가지고 현재 장세에서 그리고 현재 우리가 어떤 인사이트를 얻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해봤는데 일단은 뭐 두 번째 표죠. 지금 현재는 어쨌든 실수를 주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리스크 관리 이건 뭐냐면 지금 어저께 보니까 시종 잔고가 20조 초반으로 다시 떨어졌더라고요. 가장 실수하기 좋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욕심도 앞서거든요. 위기는 곧 기회란 말도 있다 보니까 미리 현금화를 잘 하신 분들도 덥석덥석 들어갈 수가 있고요. 이게 웬 박앤세일이냐 이렇게 볼 수 있고 단기적으로 워낙 손실이 크다 보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물론 잘 하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손실이 크다 보니까 갑자기 뭐 본인의 어떤 그 루틴에 어긋나는 매매를 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아프지만은 지금 여전히 리스크 관리라는 걸 좀 줄여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틈틈이 시장이 언제 반등할까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는 우리가 기술적으로 뭐 차트 꺼놓고 지금은 차트가 의미가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모든 보조 지표,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게 RSI 지표라고 그러는데 RSI 지표가 지금 30% 미만이거든요. 그럼 모든 보조 지표가 침체를 나타낼 때는 그때는 사실상 기술적 분석의 의미는 없어집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과매도도 의미가 없고요. 과매도란 말은 그만큼 약하다는데 그런 관점에서는 지금 여러분들도 똑같은 것 같아요. 이 우리나라 어제 제가 조금 좋게 봤던 것은 3년물 국고채 금리가 조금 3.7까지 가다 멈췄는데 지금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 뭐 3.2 정도 되고 있는데 어쨌든 금리의 어떤 속도 자체가 조금 완화되는지 이런 거 조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소 안 보던 거더라도 어렵지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요. 이거는 제가 예전부터 많이 했는데 보고서라는 리포트라는 거는 항상 읽어는 보십시오. 근데 보고서에서 나올 때 어제 제가 증권사 그런 애 될지 모르겠는데 모 국내 증권사에서 삼성전자 보고서를 쓰고 아니네만 못하다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뭐였냐면 삼성전자 매수 의견 유지 다만 목표가 하향 이거더라고요. 뭡니까 이거? 야 이거는 약간 뒷북 리포트거든요. 물론 그대들의 록보가가 77,000원이었어요. 근데 사실 무슨 삼성전자 주가 가지고 77,000원 하던 주가를 괜찮다 그러면서 66,000원짜리 레포트를 낸다. 이거 안 내도 되는 건데 제가 볼 때 이제 보고서 같은 경우 그런 게 있어요. 커버리지를 하다 보니까 주가가 너무 떨어지게 되면 본인들의 투자 의견하고 현재 주가의 괴리가 높잖아요. 그러면 이제 후행적으로 쓰긴 써야 됩니다. 아니 지금 주가가 6만원대 초반에 있는데 여전히 77,000원짜리 리포트 갖고 있으면 욕바가지 먹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항상 증권사 보고서 이야기할 때는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격 변동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약간 보니까 DX 부분, IM 부분 좀 나쁠 것 같다면서 약간 매도 리포트, 사실상 매도 리포트도 봤는데 그런 거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가 이제 보게 되면 요 금리나 경기 모양 뭐 다른 내용이고 자 단순히 싸다는 이유만으로 매입하면 꼭지를 잡을 수도 있다. 이건 뭐 우리가 늘 하는 게 있는데 항상 이 싸다의 논리, 저평가, 저피별의 논리는 시장이 스테이블할 때 이야기입니다. 지금 시장의 변동성이 크잖아요. 거꾸로 뭐 안 싼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뭐 싸다고 사다가는 싸다고 맞습니다, 여러분들. 아침부터 편히 너무 격하네요. 싸다는 이유 자체는 싸다는 거는 시장 자체가 어떻게 보게 되면 나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좋을 때 상대적으로 싼 게 싸기 때문에 그걸 좀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5가지인데 이제 빨리 해야겠네요. 지금은 영향이 가장 큰 거는 외국인보다 기관 투자가들입니다. 물론 기관 투자가 중에서도 연기금은 약간 보수적이고요. 지금 약간 금융 투자들의 어떤 ETF를 제외한 단기 변동성이 조금 시장에 좀 그래도 메인 그나마 선호한 섹터이기 때문에 만약 일중 기준으로 또는 주간 기준으로 아니면 장중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주체별 수급 동향을 통해 가지고 내가 투자 아이디어를 좀 얻고자 하신다면 저는 오히려 기관 투자가들의 매매 동에 조금 집중하는 게 좋지 않나 볼 수 있고 나머지는 뭐 우리가 도변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뭐 테마주는 선도주에 편성하는 게 바람직하다 다 아는 내용인데 맨 밑에 한 줄만 딱 하고 요 우라카비 이야기는 그만할까 하는데 아닌 것을 버려야 하며 이 내용은 뭐냐면 지금 장세는 아니고요. 이제 아마 시장이 제가 오늘 화요일이잖아요. 화요일에 또 양봉의 날입니다. 네, 양봉 선생님. 아니 금요일에 기대합니다. 내가 계속 지난번에 여담 삼아서 맨날 나와서 양봉이나 만들어 들으려고 그랬더니 누구 마음대로 그러셔가지고 어제 빠진 거 아닙니까? 어떻게 시켰습니까? 죄송합니다. 예, 좀 몰라봬서. 고려 좀 해주십시오. 예. 어쨌든 아닌 것은 버려야 하면 내용은 뭐냐면 이제 시장이 아마 이번 주에는 반등을 일정 시도를 할 거예요. 그죠? 워낙 많이 이제 하락한 것도 있고 지금 제가 볼 때는 해외 변동성이 좀 완화되는 분위기 있으니까. 근데 이거 어제처럼 그렇게 장대 음봉 맞을 때는 움직이지 마요. 저는 오히려 손해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최소한 바닥 대비해서 지수가 3에서 5% 정도 올라오거든요. 물론 그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데미지는 더 클 겁니다. 올라오는 가는데 더 밑에서 올라오게 되면 이제 더 난장판이 돼서 올라올 건데 사실 중요한 거는 최소한 지수가 저점 대비해서 3에서 5%는 올라옵니다. 이걸 보통 데스켓 바운스라고 하더라도 그때 보면 딱 보여요. 영 아닌 거, 영 못 올라오는 게 있습니다. 그때 좀 리밸런싱을 해야 되고 또 하나 그때는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이나마 미세하게 조정을 좀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시장으로 이제 다시 좀 돌아와서 지금 코스피 신용융자 감소가 되고 있다, 반대 매매가 나오고 있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는데 그 순위를 좀 준비해 오셨네요. 네, 지금 이제 빠르게 한번 보죠. 네, 신용이 지금 어느 정도 20조 초반까지 들이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바닥론도 나오는데 거꾸로 한번 보게 되면 신용 코스피 쪽으로 신용 잔고 증가율을 좀 적어봤습니다. 증가율이니까 마이너스라 말은 거꾸로 해석하면 되겠죠. 주가는 이제 업종별 등락이고요. 청감률이 마이너스라는 거는 쭉쭉쭉쭉 빠진 걸 말하는 거거든요. 쉽게 말해서 나쁘게 말하면 아유 안타깝지만 우리 개인 물량 틀린 걸 말한 겁니다.
그래서 봤더니 철강 금속이 좀 많았고 비금속 광물, 의료 정밀 통신업이면 여기는 통신은 사실 여러분들 투자 별로 안 하죠. 정권도 많이 안 하시고. 그럼 여기서 하나 얻을 수 있는 아이디어는 뭐냐면 지금 의외로 아까 제가 봤던 포스코라든지 아니면 기타 비철금속 쪽에서의 어떤 시종장고 증가율이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거꾸로 놓고 보면 코스피 쪽에서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뭐 저 우량주 이런 게 얘기됐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제가 생각할 때는 철강금속이나 비철금속 쪽은 오히려 저 PBR 종목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시용 정보가 들렸다고 한다면 차후에 어느 정도 주가가 좀 회복될 때 상당히 생각보다 타 섹터보다 조금 빨리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거꾸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용 잔고 감소율 순위를 봤기 때문에 거꾸로 놓고 보면 이 물량들이 철강금속이나 비금속 광물 또 의료정밀은 반도체가 많은데요. 여기서 물량이 다 틀렸다는 겁니다. 계속 틀린다는 표현이 좀 격한 표현인데 이게 물량이 이제 뺏기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멀쩡한 주식들이 여기서 좀 빠지는 게 많다. 그래서 코스피업종별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뭐 세아베스텔, 휴스틸 그런 종목들이 포함되어 있는 고려아인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이런 쪽 종목들 그리고 반도체 종목도 많이 빠졌으니까 그 중에서 좀 우량한 종목들은 뭐 신용 잔고의 어떤 추이가 좀 완화되게 되면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융자가 신용이고 대주는 개인 공매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주식 빌려가신 거죠. 그거 말씀드리겠고요. 자, 두 번째는 코스닥인데 코스닥은 딱 보면 보입니다. 뭐가 보이냐면 증감률이 방송 서비스가 있고 음식료 담배가 있는데 뭐지 이거? 그렇습니다. 엔터주입니다. 이게 보게 되면 이제 방송 서비스랑 음식료 담배에는 대부분 엔터주가 좀 많고요. 인터넷 같은 경우나 출판 매체 복제 같은 경우도 엔터주라든지 아니면 여기는 플랫폼 업체들이 좀 많습니다. 뭐 카카, 이 인터넷 업체도 좀 많죠. 근데 여기도 공통점이 조금 있는데 여기도 비금속이 좀 있어요. 물론 여기는 이제 퍼센테이지 변화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딱 구분하긴 그렇습니다만은 사실 코스닥 쪽에서는 아무래도 엔터주 쪽에서 어느 정도 하이브발 어떤 불확실성 그리고 콘텐츠 관련주들도 같이 많이 빠졌거든요. 콘텐츠 관련주라는 건 이제 드라마 제작사도 될 수 있고 극장 관련이 될 수 있는데 콘텐츠 관련주나 엔터 관련주 중에서 사실 하이브는 조금 코스피 쪽이니까 제하고 이런 코스닥이지 않습니까? 뭐 JYP 같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 물량 소화 좀 되는지 체크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고 근데 가장 우리 투자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는 사실 두 가지 섹터가 있는데 하나가 IT예요. 지금 뭐 반도체가 어제도 희한한 썰이 돌지 않습니까?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컨콜에서 HP하고 델하고 PC의 서브 수요를 뭐 10분의 1로 줄였다는데 뭐 그런 그게 막 여의도 그 뭐지 거기 막 돌아다니는 여의도 이제 그거 돌아버리면 이미 시장 빠진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사실이지만 사실일 수도 있고 알 수도 있는데 원래 정권사들 뭐 IB들 콜 해가지고 일부러 말 줄여가지고 네이트온으로 아마 돌리나 본데 옛날에 요새도 네이트온 하는 모르겠으면 제가 있을 때는 보통 네이트온을 많이 사용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HP 어쩌고 하는데 일단은 중요한 건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기관들이 거기에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그게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기관들이 IT 종목, 저도 이제 워낙 IT를 좋아하기 때문에 요거는 뭐 시간 관계 조금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이 IT 중에서 특히나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다른 섹터보다 조금 더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반등을 할 때 일정 부분 반등하겠습니다. 우선순위를 조금 생각해 봤더니 일단은 배터리 쪽이 가장 강합니다. IT 쪽에서는. 그래서 배터리 소부장 쪽을 좀 중심으로 잡아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하나가 만약에 여기는 지금 제대로 깔끔하게 포함되지 않는데 여기 출판 매체 복제나 음식료 담배에는 이렇게 딱 간판은 그럴싸하게 해놨는데 여기에는 실제적으로 바이오 회사들도 꽤 많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딱 바라보는 관점에서 시장이 쇼크보 나올 때는 코스닥 쪽에서는 배터리와 바이오 쪽이 오히려 다른 섹터보다 조금 빠를 수 있다. 그런 거 염두하면서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다른 건 다 안 들어오고 네. 일단 양봉 부탁합니다. 그게 사실 제가 이게 뭐 농담 여러분들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오해할 수가 있는데 저는 오늘은 양봉이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출발이 높지 않지 않겠어요? 어디서 은근슬쩍 묻어가시려고. 그리고 좀 양봉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러게요. 이제 참 많은 분들이 너무 지치셔가지고 심리적으로 그런 양봉 나온다고 해서 팔 수 있겠냐고. 팔 수 없지. 이미 물려있는 폭이 높으니. 네. 그러나 그래도 뭔가 이게 자꾸 지친 마음에 내일을 기다릴 수가 있죠. 네. 위안을 조금씩 중간중간 줘야 버틸지. 이렇게 어제는 진짜 공포감이 극에 달한 것 같더라고요. 우리 어제 댓글도 정말 정말 험악해가지고 오늘도 네. 아마 외국인들 선물하고 기관들 매수가 매칭이 된다면 아마 제 생각으로는 오늘은 좀 어느 정도 어제 하락폭의 뭐 절반이라도 좀 회복하는 그런 날이 됐으면 이건 약간 바람도 들어가네요. 네.
뭐 양복 나오면 우리가 하루 더 모시는 걸로.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